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및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생존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절대 진폭 기준으로 당일 기준 움직임 최고치를 기록한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기준이죠. 앞으로 더 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고가 대비 아침 고가 대비 오늘 오후 저점까지 약 110포인트, 선물 기준 110포인트가 움직이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 날이었고요. 퍼센테이지로는 이제 토탈 8%까지 이제 갔었고, 고가 대비해서는 이제 더 내려왔겠죠. 최고가 대비 퍼센테이지는 이제 자, 오늘 선물이 마팔 맞죠? 예, 마이너스 8%까지 간 날. 이런 날에 엇박자를 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생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날은 진짜 시장이 수익 내라고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변동성을 한쪽으로 폭발시키잖아요.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날이 까다로운 형태가 많죠. 가는 듯 안 가고. 근데 오늘은 이제 볼벤을 태우고 분위기를 확 쭉 이어가줬기 때문에 뭐 구간 들어가는 것도 뭐 어렵지 않았던 그런 날이기도 해요. 다만 좀 많이 움직여서 그렇지. 예, 많이 움직여서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니까 그렇지.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110포인트를 넘는 날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런 날이구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이제 후반부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7%, 5에서 7%를 넘어가는 구간. 일단 5% 진입한 때부터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마3 정도는, 마2, 3 정도는 가볍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사려고 그냥 무작정 잘 사려고 한다. 크게 공포심 들지 않고 잘 받아주려고 한다. 하지만 5에서 7% 넘어가는 그 라인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머뭇거리기 시작하죠. 공포스러우니까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해야 되나? 지금처럼 터닝한 다음에 좀 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투매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오늘 오후장 이 국면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지금 끝나고는 급격하게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야간장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데이 트레이딩 안에서 얘를 잘 풀어가는 것이 먼저 중요했고, 어떻게 또 끊어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오늘 아침에 슬쩍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뭘 했죠? 외국인들도 초반에는 맞춰 가줬어요. 처음에 매도하던 선물을, 어차피 외국인들 선물 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매도하던 선물을 슬쩍 걷어들입니다. 여기서 야, 일단 또 추가 상승이야? 안 되겠다. 일단 매도 후퇴 한 다음에 걷어들여. 그러나 외국인들이 선물을 쭉쭉 땡기지 않고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현물 프로그램 중심의 현물 매도와 오늘 콜 매도와 풋 매수, 특히 콜 매도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상단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마무리되고 나서부터, 특히 오늘 10시에 뭐가 있었죠? 삼성전자 파업 관련한 삼성전자 사측으로부터의 답변.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로 주는 것을 제도화 시켜달라는 입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한 시한이 10시였죠. 근데 당연히 사측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중에 대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풀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이 파업할 거다. 파업이 끝나는 예정대로 파업을 하고 6월 7일 이후에 대화를 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단계적으로 뜨면서 하락률을 키우기 시작했죠. 마침 중간에 원유 선물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고, 자, 그게 여기였죠. 블루라인을 타고 있던
원유 선물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나스닥도 흔들립니다. 이제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인내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시장의 부담을 한 번에 안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슈로만 두 가지지 실제로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외국인들의 행동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나 오랜 기간 동안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해오다가 실패했던 외국인들이, 계속 후퇴했던 외국인들이, 그래서 위클리 콜옵션 릴레이라든가 콜옵션으로 해결했던 외국인들. 자, 여기서는 블록딜 콜옵션으로 큰 수익을 봤던 외국인, 장내 미니콜이나 월물콜 가지고 많이 대응을 했던 외국인들. 자, 여기가 블록딜 콜, 그 다음에 미니콜, 그 다음에 월물콜로 많이 수익을 받고, 선물로는 계속 큰 재미를 못 봤죠. 오히려 역방으로 꼬여 있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위클리 릴레이를 시작했죠. 자, 9월부터 여기서부터 이어서 이렇게는 이제 위클리 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위클리 콜 계속 사들이면서 릴레이를 시작하죠. 여기서만 외국인들이 하방을 재구축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위클리 콜 릴레이 수익을 포기하고 하방 압력을 줬던 때죠. 그러나 그것도 이내 제대로 된 수익 실현을 못했습니다. 수익 실현 한번 제대로 못한 뒤에 다시 콜옵션 릴레이로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선물은 환매를 하죠. 선물은 바쁘게 환매를 해서 중립까지 만든 다음에 이 갭으로 올라온 이 지점에 돼서야 이런 식으로 매도를 다시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매도를 구축을 했는지 봐왔어요. 특히나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 지금 최근 7일에서 개인들의 코스피 현물 매수가 무려 38조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선물은 이런 구간에서 10조 원에 해당하는 매도를 구축한 채 어제 5월 옵션 만기를 보냈고, 그 5월 옵션 만기일 성적을 보니 옵션도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죠. 왜? 저 밑에 있는 870 콜매도에서 빅 손실을 봤던 거고, 나머지들도 성적이 꽤 좋지는 않았습니다. 개인들한테, 특히 슈퍼개미 등 큰 손들의 개인들의 성적을 끌어올린 5월물이었죠. 외국인들 잔뜩 약이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매도 포지션을 언제 힘쓸까 고민하던 때 6월 시작하면서 두 가지 재료를 만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증시 과열, 어제 블룸버그에서 나왔죠. 과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한번 흔들었던 반도체 관련 그 이야기도 있었고, 저기 3일 전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그리고 매크로 이슈들도 포함해야겠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있었지만 매크로적인 걸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 계속 오늘도 적어놨지만 밑에 국채 10년물 금리가 4.0을 넘어선 지 한 3, 4일 만에 지금 4.227까지 올라왔고, 달러 선물 또한 계속 1,500원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500.2원으로 종료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약 달러 선물을 6천억 정도 샀네요. 이런 환경들 속에서 계속 매도를 유지해왔죠. 마침 그 상태에서 6월물 본격 첫날에 이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 같고, 이제 한번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제 리뷰에서 제가 제목으로도 좀 달아드렸는데, 어제 외국인들의 대량 콜 매수 월물 300억이 들어왔었던 게 있었어요. 자, 이거 300억대 들어왔던 거 굉장히 큰 겁니다. 작지 않습니다. 이거는 5월물로서 끝이 났던 거라고 저는 봤죠. 5월물을 만기를 이제 몇 시간 안 남겨두고 어차피 만기까지 가서 결제가 되나 아니면 그냥 지금 자르나, 오히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자르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외국인들이 870 콜 매도를 매수로 그냥 처리하면서 나타난
금액이다. 워낙 높아졌으니까 조금만 한 계약만 매도해도 한 계약만 매수해도 금방금방 금액이 올라오거든요. 한두 계약만 해도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콜이기 때문에 6월물로 가져와서 연결해서 볼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외국인들의 월물콜 300억은 6월물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다. 6월물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상승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그건 지나가서 지워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위클리 300억 들어왔던 거, 300억대 들어왔던 것 또한 매도 포지션이 거대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해치 비용이 많이 들어서 300억 이상까지 땡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얘는 그냥 죽이면 그만이죠. 해치니까. 해치 역할이 할 필요가 없어지면, 해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 굳이 그걸 살릴 이유는 전혀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돼. 3월달처럼 해치콜을 살릴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아침에 반짝 어제 샀던 외국인들의 위클리 콜 1240이었나요? 1240콜과 1242.5 콜이 갭이 별로 안 뜨니까 손실로 출발했다가 수익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침에. 그러나 그거를 굳이 살리지 않았던 거죠. 그걸 살렸으면은 쭉쭉 뻗어 올라갔겠죠. 굳이 살릴 필요가 없는 게, 외국인들은 어제 기준으로 계산 라이브 방송 때 했었죠. 대략 롤오버 포함해서 10조 원 정도의 선물 매도를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편의상 10조 원으로 편하게 계산을 해보면 3천억 정도 현재 평가 손실 플러스 기실현 손실이 잡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 3% 정도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리뷰인가 라이브 때인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3천억의 손실 있지만 3%만 떨어져도 이거 커버되는 수준이다. 3%, 4%만 하락해도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 포지션이 형성이 돼 있지만 이 구조가 수익으로 전환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금방금방. 물론 뭐 3% 쉬운 일 아니지만 오늘같이 마팔까지 간 날에서는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대규모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토탈로 최하단에서는 한 2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수익이 잡힌 구간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차이가 5천억이란 말이에요. 5, 6천억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록들이라서 잘 잡히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면 어쨌든 굉장히 큰 차이를 선물에서 보여줬죠. 대략적으로 그냥 3에서 3까지는 5, 6천억이 됐는데, 이 5, 6천억이 달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위클리 300억이 중요하겠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클리 300억 그냥 날리면 되는 거거든요. 메인이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메인을 살리지 못할 때 해치를 300억짜리를 3천억을 만들고 싶어서 펌핑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위클리 콜옵션 뭐 180억, 200억 들어온 거, 250억 들어온 게 며칠 쌓이니까 막 2,500억 수익이 3번 만에 발생하고, 그거는 그냥 메인이 커지면, 메인 포지션이 하방으로 커지면 단순히 해치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치콜을 살릴 이유가 없었고, 그런데 이후의 상황이 만약에 음봉을 해프닝으로 보고 이걸 다시 덮어버리는 양봉이 된다면 해치콜을 또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이런 건 솔직히 쉬워 보이진 않지만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올 수 없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것들은 말도 안 된다라는 그림이 계속 나오니까 사실 지금 움직임도 이렇게 끝나자마자 튀어오르는 것도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마지막까지 매도를 쭉 하다가 종가에 그냥 땡겨가지고 1조 원 가까운 매수를 한 것도 특이사항이고, 요거는 외국인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손실을 수익으로 바꾼 상태에서 약간의 익절도 좀 포함했을 가능성을 봐야겠죠. 외국인들이 그동안 선물 매도 포지션을 들어간 다음에 제대로 된 익절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약간의 분할 익절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결이 마지막에 좀 줄어드는 모습이 늘어났다가 확 줄어들죠. 단타로 확 키웠다가 그걸 걷어들이는 방식이었던 것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매도로 쭉 키웠다가 마지막에 여기 꼬리 달면서 급격하게 매도를 축소해왔죠. 그러다가 종가에 더 집어넣고 끝난 거지. 종가에는 미결을 늘리는 쪽과 줄이는 쪽이 서로 간에 한 번에 만나서 크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외국인들이 이 미결추를 보면은 쭉 매도하는 힘을 쓰다가 걷어들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그럼 일단 손실 구간에서, 큰 손실 구간에서 수익 구간으로 바뀐 그 사이에 차익을 한 게 아닌가. 일부의 물량이죠. 다는 못하지. 지금 다 하려면은 몇 조 원을 때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물량이 크면은 만약에 1000주의 물량을 갖고 있는 주식이 있어. 근데 수익을 크게 봤어. 일단은 뭐 100주 정도 자르는 100주 정도 수익 실현하고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분할 중에 발생한 움직임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월물 콜 매도는 300억 선 그대로 이거 지금 바뀌었죠? 네, 조금 더 늘었네요. 300억 선으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풋옵션도 90억 들어왔습니다. 제일 특이한 게 이번에 뭐라고요? 외국인들의 콜 매도가 주 타겟이 너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5월물은 저 멀리 이미 870 콜 매도를 타겟으로 잡고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너무 까마득하게 벌어져가지고 신경을 이제 거의 쓰지 않는 수준이 되었던 건데 어제 이걸 중간 손절을 통해서 중간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만긴 날 미리 결제 들어가기 전 손절을 통해서 수익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크게 잡혔던 거니까 5월물 안에서 끝난 거였죠. 근데 6월물은 너무나 뚜렷하게 이때보다 더 뚜렷하게 1040에다가 차월물 때부터 똑같은 자리를 지금 계속 콜 매도를 쌓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100억이 넘는 규모의 콜 매도를 1040에다만 쌓아놨습니다. 오늘 300억 콜 매도하는 동안에 절반 가까운 수준이 1040에 몰렸습니다. 이 수많은 행사가들 중에서 유독 1040만 타겟을 삼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은 현재 이 1040콜 차트에요. 여기서부터 부지런히 분할 매도를 하고 있죠. 평단가가 어디에 형성됐든 간에 얘를 0으로 만들기만 하면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백억을 다 가져가는, 다 먹는 게임을 하는 거고요. 이거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을 남은 17거래일인가? 남은 17거래일 동안 6월 만기까지 17거래일 동안 코스피 200을 1040 이하로 만들어서 끝내야 되는 상태죠. 근데 사실 1240 다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하는 겁니다. 1240일 때 우리가 바라본 200포인트 야 저거 뭔데 외국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면 오늘 움직임 110포인트 하루에 나왔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야 1040 문제가 아니네. 그렇죠? 남은 17거래일 동안 맘만 먹으면 900포인트 때도 콜매도 실현시킬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얘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물론 지난 5월물처럼 870을 끝까지 정리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것들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계속 콜 매수 릴레이 보여가면서 처리해버리면 여기서 나타나는 손실금 이상으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1040콜에 대한 것은 계속 17거래일 내내 추적해야 되는 대상이 되었고요. 오늘 그거 아니더라도 콜매도는 좀 많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300억까지 늘어났죠. 1240부터 쭉 아래로는 거의 다 콜매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 그 다음에 풋매수도 많이 나왔는데 풋매수도 좀 특이한 게 정말 외가들을 정말 넓게 분포해서 공략했습니다. 근데 월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풀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옵션 지금 위클리 하루 남은 위클리 옵션의 등합도 콜 옵션 지금 1162.5 등가에서 33.15예요. 콜 1162.5 위클리 콜 여기서 지금 콜이 지금 61.18입니다. 그 다음에 푸시 지금 25.00인데 이거 잘못 썼어요. 61.18이 아니라 33.15. 제가 칸을 잘못 봤네요. 33.15고 그 다음에 푸시 25네요. 25.00. 50포인트가 넘거든요. 58.15. 와 이거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 남았는데 지금 위클리가 58이 넘는 거. 이거 비정상적이죠. 월요일에 50포인트 이상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변동을. 그런데 월물도 만만치 않죠. 월물도 지금 월물이 17거래일 남은 상황에서 등합이 186포인트네요. 처음 봅니다. 아무리 이제 월물 시작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월물 등합이 186포인트급이에요. 뭐 본 적이 없어요. 100포인트 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난 변동성의 베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풋옵션들이 오늘 위클리든 월물이든 이 같은 움직임에 우리가 파생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 풋옵션 수익이 나왔을까? 못 나왔죠. 물론 적진 않아요. 저기 외가 극외가들에서는 막 2-3,000% 나왔어요. 하지만 움직임 대비해 가지고는 폭발적이진 못했습니다. 아마 풋옵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렇게까지 가는데 이렇게 풋이 비실비실 된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월물 타겟도 정말 골고루 너무 넓은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월물 막 1000포인트 이렇게 가도 지금 가격이 29예요. 지금 어디까지 가야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가격대가 나오나요? 월물은? 한 800 가야 되나? 800풋까지 지금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너무나 많이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주로 금액을 좀 본다면은 800까지예요. 오늘 800 외국인들 샀어요. 800에도 은근히 외국인들 샀거든요. 800풋도. 사실 현실 가능해 보이진 않는데 오늘 지금 벌써 8.2, 이 가격이 8.1이에요. 물론 이제 그냥 거래 용도겠지만 이걸 이제 결제까지 뭐 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까지 내려가야 거래가 웬만큼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고 심지어 외국인들은 거기까지 다 내려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풋옵션 골고루 콜은 특정 행사가에서 타겟이 많이 잡혀 있다. 그러면 우린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아, 외국인들 1040 언더로 어떻게든 만들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장 예탁금 오늘까지 업데이트한 거 보면 133.5조예요. 아,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친듯이 또 분위기 잡히면 또 사들일 수 있겠네. 이거랑 계속 살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처럼 막 연속 하락이 막 쭉쭉 나온다? 지금 그거 덤비면 안 됩니다. 지금 방금 분위기 보시다시피 언제든지 살려나갈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17거래일이에요. 물론 6월물이 긴 건 아니에요. 6월물 만기물이 되게 짧아요. 18거래일밖에 되지 않는, 우리 중간에 휴일이 좀 있어가지고 선거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짧습니다. 이 짧은 월물이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보여줬던 하루면 된다, 하루 이틀이면 된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긴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막 여기서 이제 고가니까 막 쭉쭉 내려가면 여기서 진짜 한 번에 대박이 나겠네.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서 꼭재가지고 풋을 예를 들어 들고 갔으면 여기까지 오면 진짜 대박이 나겠네. 그러나 프리가 지금 방금 봤잖아요. 프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애매하게 하락하는 경우 풋옵션 수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락은 했는데, 자, 극단적으로 17거래일 내내 하락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만기까지 풋옵션 수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버해서 끌고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당일의 승부를 보는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다음날 이렇게 음봉을 키우고 다음날 이걸 덮는 양봉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이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예측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일 대응해서 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오늘 풀이하면은 오늘 충분히 들어가가지고 풋옵션 혹은 선물 매도 수익 볼 수 있어요. 그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진폭이 하루에 110포인트, 내 110포인트 중에 내 거 10포인트에서 30포인트 못 먹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진짜 이제는 자칫하면 물론 오버 위켄드 해가지고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선물 가지고는 옵션은 글쎄요, 옵션은 폭발적이지 못한 상태니까 지금 프리 때문에 선물로는 방향성 맞으면 좋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를 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시장을 하루하루 걸러서 내일 상승 오늘 하락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입장이라면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됩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콜 같은 거 300억 들어온 게 6월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끝난 거다, 이런 것들은 판단해서 콜의 300억 위력은 사라졌겠구나, 이렇게 넘어가서 여차하면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 외국인들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걸 주의해야겠구나, 이런 정도를 파악하자 정도죠.
당일만 충분히 풀어가도 이 정도 진폭의 시장에서는 충분히 원하는 수익 하루하루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오늘도 혹시나 이제 그런 오늘 움직임에 큰 수익을 보신 분들 계시면 좀 카페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으실 건데 카페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이런 리뷰를 만들 때도 또 좋은 자료가 되니까 네이버 카페 활용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계속 외국인들 누적 포인트 쌓아갔지만 오늘 마지막에 돌린 거 일부의 물량 가지고 단타 처리했다. 그러면 이게 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청산해 가지고 외국인들 돌렸나요? 아니 그냥 부분. 제가 볼 때 10조에 1조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가시면 돼요. 내가 주식 1,000만 원 가지고 있던 거 수익이 손실해서 갑자기 수익이 바뀌었어. 1,000만 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데 한 마이너스 300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 한 플러스 200만 원 됐는데 그냥 이 중에 10%만 잘라낸 거예요. 10%만 마지막에 아유 얘만 조금 빼가지고 나 맛있는 거 사 먹어야겠다. 1,000만 원이 1,200만 원 됐으니까 이 중에서 200만 원 수익이니까 20만 원어치만 빼가지고 20만 원 수익만 확정 지어야겠다. 요런 정도의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가다가 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외국인들은 찐 포지션이 있으니까 가다가 말아버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걸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로 놓고 보고 월요일에 가다가 말지 않는 포인트들이 생기는지, 예를 들어 극적 타결, 뭐 삼성전자 뭐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뭐 극적인 기사들, 극적인 소식들이 있을 수 있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가다가 많은 쪽을 먼저 생각을 하되 장중에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간에 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그 가는 것마저도 못 주는 게 이제 3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 가다가 말지 않고 더 갈 수 있는 이슈가 생기나. 그럼 외국인들은 부지런히 거기서 또 커버하는 물량을 집어넣겠죠. 집어넣을 수 있겠죠. 뭐 코를 살린다던가. 세 번째는 그 가는 것도 제한적인 거. 첫 번째는 가다가 마는 게 가장 합리적인 수익 구조를 그 포지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나서 보면 분봉 하나하나. 자, 그럼 오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을 시도할 수 있는 국면은 너무 많았어요. 네. 자, 일단 파생방 글 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국면은 많았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자, 시가 라인이 어디죠? 여기 좀 밋밋하게 자, 여기 오늘 어떻게 시작했어요? 갭이 없이 밋밋하게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죠. 여기 시가봉 라인 잡아놓고 밋밋하게 시작해서 시가봉 하단 이탈했다가 뭐 특별하게 사실 뭐 이탈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너스 1%뭐 이렇게 언더 이 정도면은 시장에서 다 받아주려고 하니까 개인들 그냥 무작정 받아주려고 하잖아요. 하루에 8조를 사는데 뭐 그러다가 좀 확대해서 봐야 되겠다.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시가봉 하단 이탈해서 흐르다가 자 여기 한번 잡죠. 그 전까지는 음봉을 덮는 양봉이 없었습니다. 음봉 덮는 양봉은 여기서 한번 처음 나와서 요 정도로 일단 첫 번째 숏 포지션이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흐름을 타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와 그럼에도 시장은 강하다를 보다, 왜냐면 외국인도 여기서 선물을 틀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을 틀었던 거죠. 선물 틀었고 볼벤 돌아가네. 그럼 이제 볼벤 타다가 볼벤 꺾이는 걸 봐야지. 그 다음이잖아요, 그죠? 자, 글을 보면서 볼게요. 몇 시죠? 9시 27분. 쭉 올려가지고 자, 최소 볼벤 상단 자리 잡을 때까지는 각도가 크지 않지만 타고 있는 모습이고 볼벤 상한선 상승 각도가 그리 세지 않지만 바로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보면서 계속 그걸 잡는 상황을 봐야 돼요. 자, 이제는 여기 이제는 볼벤 상하단 축소되는 상황을 봐야 되는, 이거는 곧 지나간 얘기구나. 여기 9시 몇 분이야? 20분. 자, 여기 상단 자리 잡을 때까지 보자라는 거.
외국인 선물은 상승 시에 쇼커버링을 크게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냥 모아둔 매도 포지션의 성과를 뒤로 미루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성과를 오늘 장중에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볼벤 상단 안으로 진입 시도하는 거, 그리고 시도한 다음부터가 한번 막히고 볼벤을 확실히 넘어가진 않았어요. 분위기상 여기도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진입해가지고 여기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부터 오늘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 이슈와 트럼프 발언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결이죠. 볼벤 결. 오늘 볼벤 결이 정말 중요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끊어 먹었어도 볼벤 결 탈 때부터 볼벤이 멈출 때까지 이 구간만 먹었어도 이게 몇십 포인트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연결해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경우는 솔직히 얼마나 될까? 이거는 욕심이에요. 오늘 여기 끝자락에서부터 여기까지 매도를 맞출 수 있는 건 미래에 갔다 온 사람이죠. 그쵸? 충분히 한 이 정도면은 마무리될 수도 있는 환경도 있었죠. 대신에 중간에 무슨 판단을 했어요? 자, 이런 지점에서 10시 반 정도 10시 반 정도로 쭉 넘어가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다시 직전 지지 2평 반복될수록 뚫릴 위험은 커진다. 결국 뚫렸어요. 이미 볼벤하던 하향으로 밀리기 시작해서 오늘 계속 그걸로 밀렸고, 그 다음에 여기 10시 36분 뒤로 어디야? 저기 터닝하는 거 V턴 효과를 잡아드리. 여기 차트에다 써드렸구나. 자 이렇게 써드렸어요. V턴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빗각 체크 중이었어요.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에서, 자 이거 보시면 V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빗각 체크 중이고 볼벤 하한선은 아직 각도 낮추면서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에서 이때 이거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V턴이 아직 완성이 안 됐네. 숏 포지션 아직 유효한데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지 좀 봐야겠다. 위에 2평도 아직 돌파 안 됐을 뿐더러 V턴 완성 효과가 아니네. 아직 외국인들 선물 옵션 수급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이 펜으로까지도 잡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쵸? 혹시 채팅에서 기억나시면 지금 라이브로 실시간 들으시는 분들은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에도 채팅이 뜨니까, 화면에도 가운데 아래 채팅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때 완성되지 않은 봉에서 수급 그대로 이어지고 볼벤 타는 거 아직 타고 있었던 그림에서 추락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볼벤 안으로 들어오는 첫 시도, 자 여기서 한번 끝낼 만한 첫 번째 시그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깨버렸죠. 아, 얘 아니구나 후퇴해야 돼요. 진짜 안으로 들어오면 제대로 잡힙니다. 진짜 들어올 만한 장에서는 제대로 잡혀요. 낌새가 안 잡히는 낌새네. 그렇잖아. 우리가 볼벤 들어올 때 보면은 뭐 몇 차례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들어오는 때는 제대로 들어와서 볼벤 잡아줍니다. 그게 한 번 더 미루고 여기서 들어왔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제가 V턴이 아직 완성이 제대로 안 됐네요. 삼각 수렴 보는데 삼각 수렴을 볼 때는 계속 V턴 완성이 안 된 상태였죠. 그래 아직은 완벽하게 힘이 넘어가지 않았고, 얘를 기준으로 보는데 여기까지 블랙라인을 잡아두긴 했잖아요. 그 다음 라인에서 결국에는 끝내 구름대 라인 바깥으로 넘어가진 못하고 그어둔 빗각하고 만났죠. 자 여기 그때 실시간으로 빗각 그었던 거잖아요. 아 결국에는 막히고 여기 깨지는구나. 이거 다시 매도구나. 다시 하방 흐름을 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풀어간 다음에 언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볼벤 하단 우하향 할 때죠. 아 여기 이거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 동안에 이렇게 흘러갔죠. 점심시간 동안에 이거 올리는 힘이 없구나를 판단해야 돼요. 올리는 힘이 없구나. 적어도 그러면 여기서 아직은 이 저점을 깨지 않았으니까 보고 있되, 내가 째리고 있다가 이 볼벤을 타는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적합하겠네. 여기 막혔잖아요. 그리고 저항으로 바로 막혔고, 나중에라도 똑같아요. 볼벤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동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흐름을 타는 데 있어서 볼벤을 못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당일 흐름을 타가지고 트레이딩 한다? 볼벤은 진짜 필수죠.
볼벤 기준으로 이렇게 흐름을 탈 때 뭐 했어요? 벌어졌다가 붙이고 벌어졌다가 붙이고 우리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와서 일자 형성되는 거는 물론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만, 그쵸? 일자가 여기서 형성됐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 형성돼가지고 여기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어차피 시간 다 돼가지고 여기서는 마무리 국면으로 봐야겠다 라는 말씀을 2시 50분에 드립니다. 결국에는 볼벤 확인이 끝난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 거나 비슷해요. 별반 차이가 없죠. 제가 쭉 밑으로 내려서 보면은 파생반에 2시 50분경에, 자, 2시 50분경에 시간 다 되어가는 만큼 당일 물량은 적당히 마무리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당일 트레이딩 기준 2시 51분 찍어드렸고 그때가 요 위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볼벤 하향을 태우지만 볼벤 하단이 멈추는 걸 보고 반등으로 들어왔다면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마무리 지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여기 밑에는 언더슈팅으로 보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111포인트 변동을 본 역사적 최대 기록이었고 결국 5월 13일 저점까지 와서 마파를 봤지만 종가로는 그걸 살려놨기 때문에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닙니다. 일봉상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2시 50분 이후로는 당일 데이 트레이딩 기준 마무리 국면으로 봤고 그 아래는 언더슈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하루 만에 3천억 규모의 추정 손실에서 1천억 이상 수익 구간으로 바뀐 뒤 종가의 일부 물량에 대해 단기 차익을 포함해서 이제 8,600억이네요. 이거는 좀 정정하면 됩니다. 지금 바뀌었으니까 8,700억 정도 매수로 종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가로는 5월 13일 양봉으로 살려놓는 모습이니까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월요일에 그걸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큰 변동성이 있었던 날이고, 뭐, 환율도 1,500원 선, 지금 푸시하던 거 찍고, 달러 선물 기준으로 1,500원 넘어서 끝났고, 국채 금리가 지금 거의, 굉장히 위협적인데, 4.23 라인까지 왔으니까, 이런 점들은 계속 시장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극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문제가 해결되면 좀 많이 풀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돈들이 많이 지금 가득가득 차 있고 현재 어제도 얘기했죠. 현재 정부는 그 재정 긴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아직 뭐 무작정 긴축을 논하지 말고 뭐 확장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제 기사를 종합해서 보면은 확장 재정 정책은 계속될 거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긴축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했던 거니까. 그래서 확장 재정 정책이 계속된다면 증시에는 돈이 더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증시의 대기 자금들 고려할 때, 한 방에 끝내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위에서 자꾸만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기 쉽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인 자리들 보통 최상단이나 최하단 부분에서는 원래 왔다 갔다 튀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막 마이너스 막 크게 갔다가 플러스 크게 갔다가 뒤집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한 방에 잘 안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과정이 되죠. 최하단에서도 마찬가지. 코로나 팬데믹 장세에서 보면 마이너스 6% 7% 갔다 플러스 크게 9% 갔다가 마이너스 막 8% 갔다가 그다음 플러스 10% 갔다가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반복하는 그런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많이 보일 수도 있는 시기니까 좀 긴장하면서 좀 봐야 되겠고 너무 미래를 오버해서 베팅해가지고 오버나잇으로 무리하게 가다가는 내가 계속 맞추면 상관없는데 한 번 틀릴 때 무너지는다. 그러면은 조심해야겠죠. 한 번 틀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버해서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오버해가지고 단 한 번에 망가질 수 있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파생하시는 분들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큰 변동성 장세에서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말 좋은 시간 되시고 또 편하게 쉬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위클리 옵션 만기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네이버 카페 매매 일지 생존 트레이딩 리뷰 시간 좀 갖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